다이어트 성공 의사 3인의 공통점, 장 건강을 챙겨라. 자, 이 선생님들 이 다이어트 하면서 장 건강에 신경들 많이 쓰셨나요? 여성분들은 많이 공감들 하실 텐데요.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변비가 정말 오기 쉬워요. 맞아. 그래서 저도 이제 장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섬유질을 채소로 많이 섭취하려고 노력했고 유산균도 꼬박꼬박 매일 챙겨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도 장 건강을 많이 신경 썼습니다. 왜냐하면 장 건강이 좋지가 않으면 변비나 설사 때문에 모든 다이어트가 다 스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장 건강에 좀 신경을 쓴 편입니다. 근데 장 건강이랑 다이어트랑 어느 정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 몸의 장에는 유해균과 유익균이 이제 균형을 이루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쪽이 더 우세하면 이쪽의 지배를 받고 또 저쪽이 우세하면 저쪽 형태가 되는 그런 것들인데 우리가 습관이 안 좋아서 유해균들이 많아지는 상황이 돼버리면 유해균들이 그 에너지를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먹어도 유해균이 많아서 힘이 안 나는 거죠. 그럼 더 먹어 되기 때문에 과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 속의 유해균, 유익균의 비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장에서 식욕 억제 호르몬들이 나옵니다. 그걸 누가 방해하느냐. 유해균들이 많으면 방해하니까 또 더 먹어가 또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장내 환경이 또 이런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더 먹어는 결국 요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해균이 왜 중요하냐면 이 유해균은요 우리가 아무리 살을 빼도 원래 내 몸무게로 돌아가려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요요가 오는데요. 동물 실험에서 보면은 우리가 비만을 유도한 쥐의 그 유해균을 건강하고 날씬하고 요요가 없는 쥐에게 이식을 했더니 그 쥐가 빠르게 체중이 증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봐서 다이어트도 중요하지만 장 건강을 꼭 챙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장 건강이 정말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건강하게 장도 지키면서 다이어트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있습니다. 장 건강 챙기고 다이어트에도 도움되는 식품. 바로 이겁니다. BNR 17. 그냥 17 숫자만 보면은 그냥 BNR 17. 네, 근데 사실 이름 뜻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완전 주입이 돼버렸어요. 비에나17은 뭐 이제 약자 같잖아요. 네. 단어의 약자는 아니고요. 정식 명칭은요. 랍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로요. 그 한국인의 모유에서 분리 배양한 유산균입니다. 박세리가 아니라 가세리 BNR 17. 맞습니다. 모유가 좋다라는 건 저희들이 알잖아요. 뭐 완전 식품, 애기가 맞아. 정말 모유 먹고 크는데 모유에 유래한 유산균은 뭔지 그걸 좀 설명해 주실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모유하면 우리 건강한 느낌 들잖아요. 예, 유산균도 건강한 유산균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모유를 먹고 자란 아이들은요, 우리 면역력이 높을 뿐만 아니라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조제유를 먹고 자란 아이들에 비해서 비만 확률이 무려 50% 낮아졌다는 통계도 있거든요. 그만큼 모유 속의 그 유산균은요, 비만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아이를 낳고 그 모유 유산균에 대해서 검색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아기들의 그 면역력이 도움이 굉장히 좀 많이 된다고 해서 모유 수유도 열심히 하려고도 했고. 그런데 이 모유 유산균 BNR17이 성인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게 정확히 BNR17이 어떻게 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살이 찌면 허리둘레가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걸 제일 먼저 느끼실 텐데 사실 나이 들면 다이어트를 해도 뱃살이나 허리살들이 잘 빠지질 않거든요. 근데 BNR17 유산균은 체중 감소는 물론 허리둘레 감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 20에서 75세의 과체중 성인 90명에게 12주 동안 모유 유래 유산균 BNR17을 섭취하게 했더니 허리둘레가 평균 95.4cm에서 90.4cm로 5cm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와, 5cm면 거의 2인치가 준 거거든요. 그냥 바지 살 때 한 사이즈 그냥 아예 줄어든 거예요. 고선영 아나운서 나이는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란 걸 본인이 못 느낄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쳐다보면 나도 저럴 때가 있었어. 이제는 마치 돌아올 수 없는 일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 허리둘레 빼는 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네. 근데 허리둘레가 저렇게 빠졌다는 건 다른 데는 얼마나 빠졌다는 거야. 정말 살이 진짜 많이 빠졌다는 건 허리둘레에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9세에서 60세 사이 성인 62명을 대상으로 BNR17을 12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체중은 물론이고 비만의 정도를 나타내는 체질량 지수 역시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 보통 굶어서 빼면 근육 빠지고 수분 빠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양질의 다이어트가 안 돼요. 뭐 체질량 감소되고 뭐 BMI가 좋아지고 어떻게 BNR 17은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네, 바로 BNR 17이 단당류를 다당류 형태로 바꿔주기 때문인데요. 작은 형태의 탄수화물 분자를 서로 끌어 모아서 덩어리가 큰 다당류 형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다당류 형태가 되면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우리 몸에 흡수가 어려워지게 되고요. 결국 체지방으로 변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단당류, 다당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단당류가 어떤 식으로 우리 몸에 이렇게 흡수되고 다당류가 왜 흡수가 안 되는지 머릿속에 이렇게 딱딱 그려지지가 사실은 않거든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실험 영상을 준비했는데 함께 보실까요? 채가 있는 통을 우리의 소장벽이라고 가정하고 은색 쇠구슬을 단당류라고 가정해 볼게요. 음식을 먹으면 단당류가 소장벽을 쉽게 통과해서 흡수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체지방으로 남기 쉬운데요. 하지만 BNR17을 섭취하면 단당류와 BNR17이 더해져서 다당류 형태로 덩어리가 커지는 거 보이시죠? 네. 구조 자체가 바뀌면서 소장벽을 쉽게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고 대변과 같이 체외로 배출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실험을 영상으로 보니까 이해가 정말 잘 되는 게 결국 단당류가 몸에 흡수돼서 체지방으로 변하기 전에 BNR17이 바깥으로 이렇게 끌어내주는 거네요. 아, 듣고 보니까 참 이렇게 고마운데 근데 사실은 저희가 단당류가 내 몸에 흡수가 됐는지 아니면 정말 체외로 그게 잘 빠져나갔는지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연구 결과 같은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실제로 12주 동안 쥐에게 BNR17을 섭취하게 한 후 대변 검사를 해봤더니 대변에 포함된 다당류의 함량이 약 5배나 증가했다고 해요. 다당류의 함량이 높다는 건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지방이나 독소로 쌓이지 않고 배출됐다는 건데요. 결국 BNR17이 단당류를 다당류의 형태를 변화시켜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 겁니다. 체지방이 많이 쌓여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한테도 또 BNR17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미 체지방이 많이 쌓여 있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바로 BNR17의 지방세포 크기 감소 효과 때문인데요. 지방세포도 사람마다 크기 차이가 있다는 걸 다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같은 체중인데 누구는 날씬해 보이고 누구는 좀 뚱뚱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지방세포의 크기 차이 때문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는 게 사실 제 친구들 중에서도 몸무게랑 키랑 비슷한 친구가 있는데 한 명이 볼 때는 그냥 약간 통통해 보이긴 하는데 또 한 명은 좀 슬림해 보여서 이게 왜 그럴까 했었거든요. 근데 이 지방세포의 크기가 이렇게 겉모습으로 드러나는지 몰랐네요. 제가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소품을 준비를 했는데요. 한 사람은 뚱뚱해 보이고 날씬해 보이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여기에는 똑같은 지방세포의 개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이게? 단 다른 거는요. 크기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예. 지방세포의 수보다도 이 크기에 따라서 지방세포의 크기가 크면 뚱뚱해 보이는 거고요. 작으면 날씬해 보일 수 있다는 그러한 모형입니다. 지방세포의 크기에 따라서 정말 덩치도 달라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BNR17이 지방세포 크기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10주 동안 동물 실험을 해봤더니요. BNR17 섭취군의 쥐의 지방세포의 사이즈가 35% 감소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BNR17은 지방을 태우는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는 지방을 산화시켜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10주 동안 쥐에게 BNR17을 투여한 결과 지방 산화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포 크기도 줄여주고 또 지방도 태워주고 그런 만큼 또 맛도 궁금해요. 예. 자, 그래서 장 건강은 물론이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이 BNR17 맛을 보시죠. 저희가 네. 준비했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 어떤 맛일지. 어머, 맛있네요. 뭔가 상큼한데 과일 향 나는 느낌도 좀 있어요. 그냥 부담 없이 계속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아, 이렇게 몸에 좋은 걸 먹으니까 오늘 장도 아주 간편해지고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살이 찌면은 겉모양이 변하는 것도 뭐 좀 속상한 일이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건강을 해치는 거잖아요. 거기서도 살찌면 당뇨의 위험이 크다. 이게 제일 걱정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과체중 또는 비만의 경우 세포 안에 지방이 막 쌓이고 지방세포에서 막 염증 물질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커지거든요. 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당뇨병에 걸리는 거죠. 실제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 10명 중 7명이 과체중 또는 비만이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저도 살을 빼기 전에는 당뇨 전 단계 환자였다고 말씀드렸죠. 결국 당뇨병을 잡으려면 체중 조절이 필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엔알17이 체중 조절에 도움을 주니까 어찌 보면은 당뇨병을 예방해 줄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걸까요? 네, 체중 조절을 도와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도 맞지만 비엔알17이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 그 말인즉슨 이 당뇨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당뇨병이 있는 쥐에게 10주간 비엔알17을 투여했더니 체내에서 포도당을 옮기는 수용체가 증가하면서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혈중 인슐린 농도까지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그러면 섭취할 때도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네, 비엔알17은 장이 약한 분들의 경우에는 과다 섭취 시에 복통과 설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하루 섭취 권장량인 425에서 900mg을 지켜서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또 비엔알17은 미생물로 이루어진 유산균인 만큼 고온에서 사멸될 가능성이 높아서 뜨거운 물이 아닌 60도씨 이하의 미지근한 물과 함께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